좋은 일 하려다가 억울한 누명 쓰는 것만큼 진짜 답답하고 억울한 일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어떤 일입니까? 네,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취업을 준비 중이던 한 남성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다른 승객이 흘리고 간 지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갑 안에는 현금 8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남성은 이 지갑을 버스 기사에게 건넨 뒤 자신의 목적지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보세요.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 발견. 그래서 지갑을 버스 기사님한테 전했어요. 그럼 목적지에 내렸어요, 자기는. 그럼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왜 뭐가 문제가 됐을까 싶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8개월이 지나서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에서 분실한 지갑을 챙긴 혐의, 그러니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겠죠. 이걸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 조사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허허. 아니 근데 이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갑에 있던 현금이 있는 채로 다 버스 기사님께 제가 지갑 주웠어요 하고 돌려줬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저 지갑을 주어서 일단은 기사에게 줬다는 저 최 씨. 네. 최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나는 저 지갑 주운 다음에 기사 드렸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지갑을 줍는 장면은 있는데 또 운전자에게 주는 장면은 영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남성이 그 지갑을 스스로 챙긴 것으로 경찰이 처체를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요, 홍종성 기자님. 저 남성의 말이 맞다면 당시 해당 버스 기사님과 어떻게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진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뭔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버스니까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그러니까 거의 종점 회차 지점까지 가서 모든 승객이 다 내리고 이 버스의 최 씨와 기사분 단 두 분, 승객은 최 씨 혼자뿐이 없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당시 운전을 했던 기사분은 나는 지갑을 건네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글쎄요. 목격자도 주변에 없고 버스 기사에게 지갑을 건네는 장면도 버스 내부 CCTV에 안 찍혔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렇게 정말 천불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옥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지금 평행되잖아요. 버스 기사분은 받은 바 없다. 아하. 이 사람은 버스 기사분한테 줬다. 음흠. 그런데 그 영상에도 또 보니까 줍는 장면만 있고 버스 기사분한테 전달하는 그 영상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더니 이 청년이 거짓말한 걸로 거짓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부분을 이제 범죄가 인정되는 걸로 봐가지고 네. 일단은 이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고 네. 검찰에서도 경찰의 의견대로 재판에 회부해서 1심 재판부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던 것이죠. 세상에 그럼 유죄가 이게 죄가 인정됐다는 거잖아요. 뭔가 지갑을 나쁜 마음으로 줬다는 게. 근데 이 남성은 극구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명백한 거는 정확도는 상당히 높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거짓말 탐지기를 법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 오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뭐 이거 거의 증거로 능력 받으려면 거의 100% 정확도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아하. DNA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증거로서 인정 못 하고요. 아, 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다릅니다. 네. 예전에는 단순히 거짓말 탐지기 조사만 했지만 요즘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면서 심리 생리 검사, 진술 분석, 뇌파 검사 이런 거를 전부 합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네요. 종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거의 요즘에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준 지갑을 돌려주려 했다가 지금 벌금 50만 원 생돈을 물어내게 된 벌금을 내게 된 이 남성 그러면 그냥 벌금 내고 그냥 에이 내가 재수가 없었네 하고 그냥 끝난 겁니까? 홍종성 기자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지갑을 주었을 때가 최 씨가 대학교 4학년이었다고 그래요. 한참 취업 준비에 바쁠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다른 지역에 있고 경찰서는 부산에 있고 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이 다른 지역을 오가면서 4학년을 보내야 됐고 이 이제 재판까지 이제 걸린 게 한 3년이 횟수로 3년이 걸렸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이 최 씨의 주장은 나는 지금 수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이 부담으로 취업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나한테 벌금 50만 원이라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야, 이게 재판과 수사 받으러 다니느라고 취업조차 못해 그 골든타임, 취업의 타임을 놓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많이 억울해하긴 할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이 남성의 누명을 벗길 만한 이 증거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당시 여자친구와 했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남성은 지갑을 줍자마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지갑을 이 사람한테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버스 기사에게 줬다라고 얘기하는 이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서 남아 있었던 건데요. 네. 이 남성은 이 녹취록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야, 몇 개월 전 연인과 나눴던 통화가 한 줄기 빛이 된 셈이에요, 손정희 변호사님. 항소심 재판부도 최 씨가 지갑을 가져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여자친구에게 녹취록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유무죄의 판단이 완전히 항소심에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는 거 굉장히 확률상 어렵거든요. 네. 다행히 이렇게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 줄 만한 도움되는 증거가 여자친구에게 있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 무슨 영화 같은 얘기인데 백성문 변호사님 만약에 그 통화 내용이 없었다면 진짜 큰 공변을 당할 뻔했는데 아니 근데 돌이켜 보면 이 누명이랄까 이게 더 빨리 밝혀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당시에 이 블랙박스 영상에 보면 지갑을 줍는 건 있었는데 기사에게 전달하는 건 없었다. 이게 어찌 보면 경찰이 기소를 하게 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던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내가 좀 영상을 보겠다. 영상을 보고 그 상황을 좀 설명하겠다 했는데 일단 그 당시 경찰은 그냥 사진만 있다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지 않았어요. 증거물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문제는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블랙박스 영상을 관리 소홀로 삭제한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만약에 영상에서 이 남성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다면 훨씬 좀 빨리 지금 이런 소위 말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좀 지적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또 이런 의구심은 남아요. 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게 항소심에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만 왜 첫 재판 때부터 녹취록이 있었다는 거 몰랐을까요? 왜 그때는 제출 안 했을까요? 이게 경찰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 유무죄를 따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CCTV 영상이에요. 버스 내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은 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관리가 돼야 돼요. 아하. 관리가 돼가지고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언제든지 그 판사가 제출토록 해서 보고자 하면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벌금 50만 원 나왔고 기소됐다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 다 폐기.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소홀히 했구나.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재판 전 과정에 제출할 때 그 관리 그 영상을 못 낸 거예요. 아이고, 네.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앞으로 뭐 경찰이 영상 관리 소홀 그 관련돼서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을 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해명을 했던 것 같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됐건 무죄로 나왔고 누명을 썼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권 중시하는 경찰 되라. 그러면서 그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청에 아마 진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99명의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